중소기업 CEO를 위한 대한민국 중소기업을 위한 컨텐츠 CEO 리포트 9월 3주차. 안녕하세요. 웰스기업연구소 이수민 연구원입니다. 요즘 들어 중소기업 대표님들께서 많이들 질문하시는 게 있습니다. 바로 가업승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가업승계, 특히 이 가업의 주식 사전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어떤 요건들을 충족한 기업들이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세제 개편안이 통과되는 그 여부를 보고 증여 타이밍을 잡자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번 2022년 결산을 현명하게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르면 주식 등의 가액에 대한 공제는 전체 자산 대비 사업무관 자산 비율을 제외한 만큼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님께서 자녀에게 이전하고자 하는 주식의 가액이 100억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사업무관 자산 비율이 20%라고 한다면 공제 및 특례는 100억에 대해서 전부 해주는 게 아니고요. 사업무관 자산 비율 20%를 제외한 80억에 대해서만 특례를 적용을 해줍니다. 나머지 20억은 일반 증여에 해당이 되어서 증여세를 납부하셔야 하는데요. 10년 이내에 사전 증여가 있었던 경우 그것과 합쳐져서 증여세를 납입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담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 무관 자산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올해 결산 때 이 자산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가 좀 필요하십니다. 대표적인 사업 무관 자산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시행령 15조 제5항 제2호 가목부터 나목까지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비사업용 부동산, 그리고 임대용 부동산, 타인에게 지급한 대여금, 이런 것들은 당연하고요. 우리 대표이사님의 가지급금도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과다하게 있는 현금 보유, 이 과다 보유 현금은요, 직전 5개년 사업 연도 말 평균 현금 보유액의 150%를 초과하는 현금을 말합니다. 물론 현금에는 요구불성 예금과 만기 3개월 미만의 금융상품은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어떤 주식이나 채권 및 금융상품 등도 해당이 되는데요. 여기에 주식은 자회사 주식도 포함이 될 수 있으니까요. 꼭 체크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사업무관 자산이 있다면 특례를 적용하기 전에 최대한 정리를 해서 가져가셔야 아무래도 절세폭을 크게 키우실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점검을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선 법인명의 금융상품을 점검하시고 법인에 있는 각종 대여금을 확인하시고 임대용 부동산이 있다면 이런 것들을 감수하실지 아니면 다른 사업에 좀 활용을 하실지 이런 것들을 전략적으로 좀 선택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웰스기업연구소에서는요, 이런 대표님들의 그 준비 과정을 함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을 주시고요. 세상에 쉬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가업 승계를 하실 때는 그만큼의 준비와 준비 기간이 필요합니다. 만약 편법으로 증여하시고자 한다면 여러 가지 다양한 큰 문제에 봉착을 하실 수밖에 없는데요.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저희 웰스기업연구소 정우일 소장님을 모시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웰스기업연구소 정우일 소장입니다. 네, 증여 정말 어렵죠. 세금 신고도 해야 되고. 이거 어떻게 좀 알싸하게 피해갈 수 있는 방법 없을까? 네, 제가 보기엔 그렇게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좀 사례 3가지를 좀 설명드릴 텐데요. 가장 많이 빈번하게 하는 사례가 이제 프랜차이즈업을 하시면서 자녀 이름으로 이제 프랜차이즈 이제 가맹점을 내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좀 뭐 일도 몰아주고 뭐 해서 그렇게 만든 자금 출처로 자녀에게 뭐 상가나 이제 뭐 아파트나 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취득할 수 있게끔 뭐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이런 것들도 지금 솔직히 다 조사 대상이었고 문제가 됐던 사례가 있습니다. 실제 문제가 됐던 사례들은요. 일단은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고액 체납자예요. 세금을 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소자나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서 사업자 프랜차이즈를 냈습니다. 가맹점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매출 누락이나 원래 하던 걸 했겠죠. 그리고 우리 자녀는 이제 상가나 그 번 돈으로 뭐 아파트나 토지 이렇게 이제 취득을 하게 됐는데 물론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긴 하지만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됐던 거는 이 아버지가
이제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고 그 이분 앞으로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당연히 세금에 대해서 이제 체납된 세금에 대해서 이제 내야 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가장으로 이제 사업자를 냈던 이런 문제가 사실 더 부각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자녀가 이제 사실은 이제 아버지부터 돈을 받고 뭐 한다는 게 단순히 생활비를 풍족하게 쓰는 것보다는 얘 이름으로 뭔가 자산을 취득하는 거겠죠. 그 자산을 취득했던 과정이 문제가 돼서 역으로 이제 추적이 됐던 이런 사례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요, 증여세 신고 없이 차용증 등의 허위 계약서를 작성을 해서 편법 증여하는 방법입니다. 아마 많이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사실 이 경우에는 연소자인 자녀의 사업자금을 이제 주기 위해서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 일단 우리 자녀 같은 경우는 대출을 받아야겠죠. 근데 큰 돈을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이 대출 받을 게 사실은 뭐 어린 친구가 대출을 크게 받기가 좀 어렵겠죠. 그래서 아버지는 본인의 담보를 제공해 줍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담보를 이용해서 아이가 대출을 받은 거죠. 사실 이것도 담보 제공 이익의 증여에 해당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그게 첫 번째 됐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사실은 이제 대출을 받았으면 누가 갚아야 됩니까? 자녀가 갚아야 되는데 실제로 자녀의 그 채무를 아버지가 그 대신 상환을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좀 우회적으로 사업자금을 빌려줬다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이런 부분도 다 이제 문제가 된다. 그 다음에 꼭 알아두셔야 될 건 직계 좀비속 간의 차용증은 자금 출처로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담부 증여 같은 걸 하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채무가 껴있거나 뭐 이런 식의 것들이 생기게 된다고 한다면 실제 채무를 누가 상환했는지를 이제 추적해서 보기 때문에 좀 어렵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지금 시대에 맞는 증여 방법들을 찾아가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증여세 신고 없이 비상장 기업의 주식 등을 이제 좀 자본 거래를 통해서 가는 방법들인데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명의신탁 거래죠. 그래서 그 보통 우리가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를 하게 된다면 뭐 시가가 있으면 좋겠으나 시가가 없게 된다면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보충적 평가 방법이라는 게 금액이 좀 높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래도 그 산출식으로 하다 보니까 내 생각보다 높을 수밖에 없는데 이걸 좀 저렴하게 하기 위해서 뭐 타인을 세우고 그 다음에 제가 타인한테 좀 저가 거래를 하고 타인이 우리 자녀에게 저가 거래를 하는 그러니까 우회해서 이제 증여세를 피하는 것들 다 문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문제가 됐어요. 보통 이제 증자를 하게 되면 이제 유상증자를 합니다.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이제 제3자 신주인수권이 부여가 돼서 가는 방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분은 그냥 이제 균등증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3자 신주인수권에서 다른 주주를 들어오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할 때 보통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냐면 본인 대주주는 증자에 참여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제 소주주들만 다른 사람들만 이제 들어오게 합니다. 그래서 저가로 이제 들어오게끔 했는데 문제는 이 저가로 증자에 참여하신 분들이 바로 그 자녀에게 주식을 나중에 양도했다는 거죠. 이러면 이제 증여가 뭐가 되냐면 이제 증자, 이익에 따른 증여에 해당이 되면서 또 역시 이제 증여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보게 되면 특히 증여라는 부분은 사실은 이제 실질적인 그 내용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거래 형식이 뭘 빌렸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 증여세 같은 경우는 뭐 물론 우리나라 세금 역시가 실질과세 원칙이다 보니까 이 거래 실질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위장을 하고 한다 하더라도 뭐 운이 좋아서 잠깐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증여세 부과제척 기간은 10년, 그 다음에 뭐 탈세에 뭐 있다고 한다면 증여세 부과제척 기간은 15년이기 때문에 실제로 좀 피해갈 수가 없고 그리고 또 이제 만약에 사람 일이라는 게 모르지 않습니까? 상속이라고 벌어지게 된다면 이 사전에 있었던 것들을 다 이제 체크하는 흐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생각하신다면 증여는 웬만하면 이제 좀 합법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절세할 수 있는 포인트들을 찾아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외수기업연구소는 중소기업의 성공을 위해서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버튼은 저희가 컨텐츠를 만드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